스탈린의 대숙청이 절정에 달하던 1939년 모스크바. 역시나 오늘도 체제 선전 영화를 재밌게 관람하고 있는 당원동지 여러분들, 이 필름을 상영하고 있는 인물 모차르트가 아니라 NKVD 영사기사 이반 산친. Я работал киномехаником в клубе НКВД, и я собирался жениться на самой лучшей девушке в мире. За твою свадьбу! 그런데 하필 태워 먹어도 이 양반 장면에서 살벌하게 쌓여지는 분위기.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가련한 영사기사, 한치의 실수도 용납치 않았던 살얼음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아나스타샤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그 영사기사 이반 산친,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무사히 넘어갔나 보군요. 이웃 사촌 구벨만 가족과 조용한 결혼식 피로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국방장관이자 스탈린의 오랜 친구, 공산당원인 산치는 유난히 이 인물을 존경하고 있었죠. 직업군인 구벨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산친과 아나스타샤. 삭막하고 서슬 시퍼렇던 시절이었지만 역시나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구벨만의 집에 비밀 경찰이 들이닥치고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독일 군사 교류단이었던 구벨만, 대숙청 시절답게 나치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극단적 시도를 하는 구벨만, 이 편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을까요? 순식간에 구벨만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부인과 어린 딸 카티아만이 남게 되었죠. 이번에는 이반 산친이 연행됩니다. 설마 지난번 스탈린 필름을 태워먹은 혐의, 비밀 경찰들이 산친을 한없이 데리고 가는 곳.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는 산친. 그런데 분위기가 치주실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영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능수능란하게 영사기를 조작하는 산친.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산친은 크렘린 직속 영사기사로 스카웃된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살아 돌아와 마냥 기쁘기만 하는 아나스타샤. 하지만 구벨만의 아내는 절대 그럴 기분일 수 없었죠. Бесплатно готов. Ну зачем же так? У нас бесплатно никто не работает. 기본급 800루블에 초과수당 400루블.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게다가 식량 배급표도 제공. Сейчас иди в кассу за подъемными. 2000.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온 산친. 하지만 구벨만의 아내 소니아 역시 연행된 후였고 어린 딸 카티아만이 홀로 남게 되었죠. А вы кто будете? Никто, мои чужие. 불쌍한 카티아. 졸지에 반동분자의 딸이 된 카티아는 이제 고아원으로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풍족한 삶을 얻게 된 산친. Недаром за границей-то были. Я им всегда не доверял.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애써 매정하게 구벨만과 거리를 두지만 고아원으로 떠나는 카티아가 마냥 안쓰러웠던 아나스타샤는 한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체제의 포갑으로 가족과 같은 이웃도 등을 지게 만들었던 시절. 하지만 산친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양반에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랑스러운 직책. 사회주의 지도자의 자본주의 앞잡이스러운 취향. 산친은 꿈만 같습니다. 이 인물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미하일 칼리닌, 유명한 바텐더 몰로토프, 베리아보다 더 베리아 닮은 라브렌티 베리아,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군요. 예, 겨울전쟁 이후 스탈린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보로실로프. 보로실로프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일단 첫 작품으로 그레이트 왈츠부터 때려주며 자본주의를 만끽하는 사회주의 지도자들. 예, 첫 상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에 맞지 않던 보로실로프와 마주치게 되지만 이미 보로실로프는 그 이너서클에서 일찌감치 소외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남기고 간 음식은 가난했던 산친에게는 풍요로운 만찬이었죠.
이 시기 5만여 명의 공산당 고위 간부가 자본주의 스파이 혐의로 숙청을 당하던 살얼음 같던 시기, 스탈린의 성은을 받은 산치는 서슴없이 집안의 사진까지 교체해줍니다. 하루하루가 꿈같은 나날들, 스탈린과 측근들의 즐거움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영사기를 돌려줍니다. 또다시 고장이 나버린 영사기,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 예술장가는 사색이 되어버리고, Вы же обещали нам серийный выпуск кинопередвижек советского образца. А это, оказывается, копия. Да еще плохая. Иди наладить аппарат. Я попытаюсь, товарищ Сталин. 무사히 영사기를 고치고 다행히도 수그러진 분위기. Руки-то чё дрожат? А мои руки трясутся, потому что я вас впервые так близко вижу. Я вас тоже впервые вижу так близко, но мои руки не дрожат. 그렇게 산치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너그러이 용서해준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은 더욱 높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940년 결국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유럽은 전화에 휩싸였지만 아직까지는 전쟁의 폭풍이 닿지 않아 평화로웠던 모스크바. 살림살이가 나아진 산친 부부는 구벨만 가족이 살던 넓은 방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죠. Все нравится. Вот только это... 그동안 자신의 성공을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던 산친. Настя, я работаю, товарища Сталина. 예, 일개 영사기사가 크렘린 전속기사의 NKVD 장교까지 됐으니 자랑할 만하겠죠. 하지만 스탈린으로 인해 살림은 풍요로워졌다 한들 아나스타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 불쌍한 소녀 카티아가 자리 잡고 있었죠. 산친 몰래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카티아를 돌봐주었던 아나스타샤. Ты меня забери, а после у дочери. Не могу я здесь. Моя мама. 그러던 어느 날 산친은 크렘린 보안 책임자 슈르카소프 대령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무언가 불안한 분위기. Покров и там навещает Катю Губельман, 6 лет. 기겁을 하는 산친.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금껏 누려온 모든 행운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Что наделала Настасья? Нас могут арестовать в любую минуту. Ты кого больше любишь? Меня или товарища Сталина? Товарищ Сталин, конечно. 정말 이들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는지. 그리고 1941년 6월 마침내 히틀러는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소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물밀듯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고, Хозяин приказал эвакуиров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шь чай член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авать и все такое. Начнешь уже сегодня. 정부 모든 부처는 쿠이비셰프로 철수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운이 좋게 모스크바 탈출 열차를 타게 된 산친과 아나스타샤. 그리고 이 열차에 탑승하는 또 다른 인물, 스탈린이 아닌 라브렌티 베리아였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임무는 열차 고위 강요들을 접대해야 하는 임무. 아나스타샤가 접대해야 할 대상, 다름 아닌 베리아였습니다. Вас как зовут? Анастасия. Как царскую дочку. 그런데 비주얼과는 달리 그쪽 방면에 일가견이 있던 베리아. 슬그머니 아나스타샤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했던 아나스타샤. А где твой лифчик? 예, 무언가 잘못됐음을 눈치챈 산친. 하지만 일개 말단 공산당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Хозяин там остается. Нас дома уезжать. 당시 모스크바 방어전에 사활을 걸고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았던 스탈린. 산친은 아내를 남겨두고 홀로 모스크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독일군의 모스크바 진군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도시 근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죠. Но столица устоит, выживет. Ведь товарищ Сталин здесь. 아내를 상관에게 이랬지만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은 잃지 않았던 산친. 흉상은 신주단지 모시듯 고이고이 보살펴줍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에 대해 충성을 보인다 한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그 공허감은 감출 수 없었죠. 얼마 후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온 아나스타샤. Нравлюсь тебе такая. Ну что глаза вытаращил, скажи. 홀몸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난 아내에게 충격을 받게 된 산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 온갖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 Тебе что, Ваня, дали указание благородного играть? Может, мне на Лубянке дали указание каждый день тебе письма любовные писать, а? Ну читай! 당원으로서의 출세와 가정의 행복을 맞바꾼 산친. 그에 반해 권력자에 대한 증오감을 분출할 수 없이 스스로를 포기한 아나스타샤. Катя, там небось холодно. Катенька, Губельман.
폭압에 대한 공포와 굴종이 애국과 충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었던 시절, 산친과 아나스타샤에게 돌아온 것은 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Сатана сидит в Кремле. Он мог околдовать нацию. По его дьявольской воле люди оглохли и ослепли. Мы молимся дьяволу как Богу. 그 짧은 사이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아나스타샤. Мою вязаную кофту отвези к Катеньке. Она должно быть зябнет. 얼마 후 전쟁은 끝나고 모스크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에트는 스탈린의 통치하에 있었죠. Неужели не узнаешь ее? Это Катя Губельманов, дочка. 어느덧 10대 소녀로 성장하고 고아원에서 나오게 된 카티아. 의지할 곳 없던 카티아는 그나마 알고 있던 산친에게 돌아왔지만 다정했던 이모 아나스타샤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자신의 부모를 앗아갔음에도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을 뼛속 깊이 세뇌받고 성장한 카티아. Я жизнь за него готова отдать. Если бы не он, не товарищ Сталин, меня бы давно уже не было в живых. 산친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두 사람 모두 권력에게 아내와 부모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권력에게 의지해왔던 삶. На вот. Это ее кофта. 그리고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보게 된 카티아. Это ж клей. Это Настя разлила, когда клеила обои. 결국 카티아는 산친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어두운 과거만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나스타샤가 남긴 유품과 산친의 배려심을 모두 두고 떠난 카티아. Почему все так в жизни? 그리고 1953년 3월 5일 30여 년간 소비에트를 철권 통치해왔던 스탈린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스탈린의 마지막 모습을 보길 갈구했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된 군인과 경찰들, 그 속에는 산친도 포함되어 있었죠. 절대 권력자는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지만 저마다 머릿속에는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는 그 이후에 다가올 또 다른 권력에 대한 두려움뿐.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산친의 눈에 누군가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카티아를 구하기 위해 군중 속에 몸을 던지는 산친. 산친은 더 이상 무력하게 아나스타샤를 보내듯이 더 이상 카티아마저 보낼 수 없었죠. Ты мне нужна. Маленькая. Я не отпущу тебя. В тепло. Моя единственная. 1937년부터 시작된 스탈린의 대숙청. 고작 그 2년 사이 수십만 혹은 수백만 지식인들과 정치인, 군인, 민간인들이 사라졌습니다. 노동자들만의 세상을 건설할 것이라 외쳤던 스탈린, 자신의 정적은 물론 혁명 동지들까지 권력 유지의 명목으로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죠. 게다가 마지막 가는 장례식에서조차 1,500여 명의 방문자까지 동행하고 떠났던 스탈린. 권력의 공포와 열매는 산친의 자아를 마비시켰고 스스로 분노와 증오를 억누른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였죠. Ты кого больше любишь? Меня или товарища Сталина? 특정 신념에 대한 맹종은 그 부조리함도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살얼음 같던 공포의 시절, 저항할 수 없는 권력을 무력하게 감당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너서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